며칠 전만 해도 신났었던 분위기가 완전히 사그라든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조정장. 비트는 모르겠지만은 알트코인들 찔끔 올라간 거 다 까먹고 내려오고 있죠. 야, 저도 답답합니다. 많이 올랐었던 애들 수익 실현을 좀 할 걸이라는 후회가 남지만은 이미 늦었죠. 조정 끝나면은 다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 어제 후원을 주신 권효진님 같은 경우도 안 그래도 경기도 힘든데 우리 투자자 모든 분들 힘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조정 하루빨리 지나가지야를 외쳐보면서 첫 번째 소식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됩니다. 저도 최근에 계속해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일이 다가오는지도 몰랐네요. 오늘 밤 10시 30분 미국의 지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관련된 결정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데요. 금리 인하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와리가리를 쳐주고 있는 미국 증시, 달러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정말 아쉽게도 비트코인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94,648달러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더 안타깝죠. 3,536달러. 비트가 10만 달러를 가볍게 뚫길래 좀 더 올라가서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0만 달러 근방에서 조정을 받고야 맙니다. 그리고 반등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함께 알트코인들 더욱더 극심한 하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이 투표를 한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 건방진 빌 게이츠의 졸개들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좀 실망감이 드네요.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비트코인 반등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인데. 자, 다음으로는 안소니 스카라무치가 중국이 2025년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을 활짝 열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다른 국가들이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내년 말까지 중국이 다시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지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언제 다시 방향을 선회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낸스의 창업자 짜오짱펑 같은 경우도 중국이 비트코인을 결국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도입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중국이 사실 따라쟁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뭐 좀 하면은 바로 따라하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번 비트코인 관련 정책도 따라할 가능성 높다라는 관점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면은 한국도 따라갈 가능성도 높겠죠. 짜오짱평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 사실 어찌 보면은 홍콩 쪽의 문을 먼저 열어줌으로 해가지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이씨 팔로마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죠. 절대로 욕이 아닙니다. 세계화되는 세상 속에서 중국 한마디쯤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하원 의원인 안톤 트카체프. 러시아 역시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비축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재무장관의 공식 문서를 제출. 법정화폐 전통적 국가준비금과 유사한 비트코인 준비금 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해당 제안은 푸틴이가 밀어준다. 다음으로 캐나다 같은 경우도 밴쿠버 시장이 시의회에 우리도 뭐해 비트코인 준비금 해야지 라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지난 16년 동안 탄탄한 평판을 구축했고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을 해왔다. 비트코인 매입 가지야를 외쳤습니다. 다음으로 아직도 혹시 양자 컴퓨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터무니없는 걱정이라고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투자은행 번스타인 역시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양자 컴퓨팅 때문에 비트코인이 위협받는다. 최소 수십 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딱 생각을 해보시면은 보안 중에 지금 가장 강력하다라는 블록체인 보안을 뚫기 전에 은행 먼저 털리겠죠. 은행 먼저 싹 다 털립니다. 비트코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은행들도 방비를 할 것이고 당연히 암호화폐 업계도 방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투자하기 싫으면은 그냥 싫다고 말을 해라. 양자 컴퓨터 핑계를 대지 말고.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 그래도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4억 8,322만 달러 그중에 블랙록에서만 3억 9,800만 달러가 흘러 들어왔는데
자, 과연 오늘은 어찌 될까요? 블랙락의 투자자들이 만약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럴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지니어스 그룹 최근에 비트코인 220만 개를 추매를 했습니다. 똑똑한 지니어스 그룹. 다음으로는 마라 홀딩스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11,774개를 추매했다라는 소식. 이어서 일본의 상장사 리믹스 포인트 역시 19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13.24개를 최근에 매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누군가는 팔지만은 누군가는 산다. 결국은 사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포츠 베팅 사이트 바스툴 스포츠라고 있죠. 한국식으로 치자면 토토라고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창업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100만 달러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비트코인을 살 것이다. 정말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 포에버, 비트코인 계속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을 뉴욕 맨하튼의 부동산과 비교를 했는데요. 1830년대와 1990년대를 생각을 해봐라. 그때 당시 맨하튼의 부동산 사람들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여겼지만은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격이 펄쩍 뛰어오르지 않았느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해당 자산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느냐? 더 오래 들고 버티는 놈이 이기는 게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비트코인은 보유자에게 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며 사토시 나카모토는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승자가 될 것. 그리고 비트코인 100만 달러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중동에 지금 진행 중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한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달할 것임을 자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드아. 원래는 불장 마지막쯤에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고점 신호로 해석이 되긴 하는데 지금 불장 초반이어가지고 자, 과연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쏠 수 있을 것인지. 다음으로 비트코인 채굴자들 어제 기준으로 24시간 동안에 771개의 비트를 매도를 했었습니다.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96,000달러대 지지 구간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면은 85,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96,000달러 아래로 내려온 비트코인. 그러나 그의 분석에 의하면 85,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차트를 가지고 봤는데 보시면은 프랙탈 구조로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되면서 85,000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그때부터 개떡상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85,000달러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추가적으로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는 이런 분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로 했었는데요. 컵앤핸들 상방향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상황이며 비트코인은 27만 5천 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 열심히 주어라. 대신 레버리지 거래, 선물 거래는 하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제 청산이 엄청나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롱 포지션들 전부 다 아작이 났죠.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 선물 거래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분석. 일단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9만 달러대까지 유동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즉 롱쟁이들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9만 달러까지 내려가지고 얘들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9만 달러는 주요 지지 구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까지 깨지게 된다라면은 8만 5천 달러까지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9만 달러대 근방 역시 유력한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겠으며 사실 아직 지금 당장의 지지 구간도 깨지지는 않았다라고 네브라스카는 군어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4,500달러대니까 간당간당하게 비트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 이게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9만 달러까지 내려가면서 롱 포지션들마저 청산을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태연자약한데요. 비트코인이 60% 펌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조정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다가 축적 및 조정을 받은 후에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현물 ETF 어제 1억 5,293만 달러 유입, 그 중에 블랙락으로부터만 1억 5,80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었으나 안타까운 소식 들려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더리움의 개발자 맥스 레스닉이라는 개발자가 컨센서스를 떠나서 이더리움 재단을 떠나서 솔라나로 이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더리움은 빠른 변화를 위한 간소화된 프로세스가 부족하다.
이더리움의 의사결정이 비트코인만큼 비효율적이지는 않지만 네트워크 운영에는 여전히 내부 정치, 야 지겹다 그놈의 정치가 존재한다. 네트워크 개선에 대한 크고 중요한 논의가 아직도 비탈릭의 DM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솔라나에는 훨씬 더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라며 이더리움을 등지고 솔라나로 이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개발자가 정말 중요한데 말이죠. 안타까운 소식. 다음으로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셔야 될 강력한 프로젝트로 엘리지 분석가는 앱토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앱토스가 9달러에서 10달러 사이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한번 주서라.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한 후에 정을 뚫고 크게 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지금 기로에 놓였는데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지금 내려가는 쪽으로다가 기울어지고 있죠. 안타깝게도 스텔라 루멘 하락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크립토 블랙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아발란체 지금 저항 뚫고 지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버텨주기만 한다면 더욱더 높게 쏘게 될 수가 있겠다. 아발란체 역시 줍줍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기반의 디파이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운스빗이 이번에 RWA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온도 파이낸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의 USDY를 통합 CD파이 버전 2에서 첫 실물 자산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밈코인 관련된 공유를 종종 하는 일론 머스크, 페페 관련된 밈을 공유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페페 역시 강세를 보이다가 비트코인에 같이 싸잡혀가지고 흘러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플로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직불카드를 출시를 했다라고 하죠. 유럽 31개국 비자 가맹점에서 해당 직불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샘 뱅크만이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요. 그는 깜빵에 갇혀가지고 지금 옥중 회고록을 집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회고록 일부분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수감자들이 내성적으로 변하며 모두가 베개를 구하기 위해 애쓴다. 나는 오늘 내 베개를 잃어버렸다. 수건과 죄수복으로다가 머리를 받쳤으나 효과는 없었다. 이게 회고록 초등학생이 갈겨 쓴 일기장 같은데 책 모서리로 대가리를 한번 찍혀봐야 정신을 차릴런지 정말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대가는 제대로 치르지 않는 것 같은 샘 뱅크만이. 자, 오늘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와중에 진성준 씨 같은 경우는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옆에 빨간 점 찍힌 사람들이 과세 유예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입니다. 이름들을 잘 외우고 계셨다가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지갑에 손을 대려고 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나중에 한 표를 행사하실 때 이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정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좀 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시청료 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놓고 물 한 잔 마시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